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MDIS를 활용한 경제활동 인구조사 분석을 직접 파이썬으로 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있는 이 실습 자료는 이 링크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습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같이 여기에 있는 이런 파이 차트를 구현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이런 파이 차트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import pandas as pd로 pd라는 별칭을 통해서 pandas 라이브러리를 먼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mport numpy as np를 통해서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import matplotlib은 이제 matplotlib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시각화를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저희는 이제 판다스라든지 아니면 플롯립을 통해서 파이 차트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matplotlib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matplotlib에 있는 여러 가지 설정들을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s plt로 matplotlib의 pyplot까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한 판다스, 그 다음에 수치 계산을 위한 numpy, 그 다음에 pyplot까지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고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무시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공지사항성으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버전이 맞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미래에 어떤 기능들이 업데이트 될 거라든지, 이런 그 업데이트 내용들이 경고 메시지로 이제 안내가 되는데, 그 경고 메시지가 나오면 이제 오류 메시지하고 이제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는 일단 출력을 하지 않도록 이제 이그노어를 이제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화를 위해서 이제 한글 폰트 설정을 미리 해 두었는데요. 이제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내가 맥 OS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애플 고디, 그 다음에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면은 맑은 고디, 그리고 이제 리눅스나 구글 콜랩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이제 폰트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제 폰트 설정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를 하도록 할 텐데, 판다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MDIS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압축을 해제해 주시고, 이 주피터 노트북이 있는 경로가 있어요. 그 경로에다가 옮겨 주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제 파일명이 다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다운로드 받을 때마다 이제 파일명이 조금씩 변경이 돼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혼란을 이제 좀 줄이기 위해서 MDIS 기브업 잡시커라는 이제 CSV로 파일 이름을 바꿔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불러와도 되는데, 파일명에 특수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문자들이 섞여 있어서 혹시라도 잘 불러와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은 영문으로 바꿔서 로드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PD의 리드 언더바하고 탭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판다스에서 불러올 수 있는 다양한 파일 포맷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파일 포맷들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는데, 저희는 CSV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았어요. CSV라고 지정을 하고 파일명 CSV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렇게 폰트가 깨져서 보이게 돼요. 그럼 이게 폰트가 깨져서 보이는 거를 이제 똑바로 보고 싶다. 그래서 이 폰트가 깨지는 이유는 인코딩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판다스의 기본 인코딩은 UTF-8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인코딩을 이제 한글 인코딩인 CP949로 맞춰주게 되면은 이렇게 한글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경 취업 희망 여부, 뭐 비경 취업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사항, 그 다음에 구직 활동 유무를 이렇게 다운로드 받았고요. DF의 MDIS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서 재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매번 이렇게 다시 불러올 수가 없기 때문에 DF MDIS에 일단 쉐이프 해보게 되면은 이제 행과 열의 수를 볼 수가 있는데, 저희는 2020년 8월 데이터의 조사 데이터만 가지고 왔어요. 837건의 이제 조사 데이터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해당 저희가 선택한 항목에 응답해준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를 불러왔죠. 그러면은 DF MDIS에서 우리가 일부만 일단 미리 가져와서 보도록 할게요. 그 윗부분만 보게 되면은 저희는 조사 연월, 전체 조사 연월을 보는 게 아니라 기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비슷하게 구현은 똑같이 해보기 위해서 2020년 8월 데이터만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가중값, 경제활동 상태 코드라든지 뭐 비구직 사육 코드, 이런 코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f_mdis.tail로 이제 아래에서
5개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안에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지 궁금하다 할 때는 Shift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도움말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다스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는 연령대별로 이제 구직 단념자 현황을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연령대 단위가 코드 값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 값을 이제 그 연령에 맞는 값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미리 age 코드라는 거를 만들어 두었어요. 이렇게 딕셔너리, 파이썬의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를 이제 직접 적용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gfmdis라고 저희가 변수에다가 담아 주었죠. 그럼 여기에서 연령대 5세 단위 코드가 있어요. 이 연령대 5세 단위 코드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replace를 사용을 해서 이 age 코드를 그대로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replace에다가 age 코드를 그대로 담아주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원래는 연령대 단위 코드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다가 다시 변경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은 이 replace에서 Shift 탭 키 눌러 보시게 되면은 도움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inplace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는 다시 이 해당 변수에 담아주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dfmdis.info를 통해서 데이터의 집합과 열들의 자료형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이제 비경 취업 희망 여부, 비경 취업 가능성 여부, 그 다음에 컬럼명,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가 몇 개가 들어있는지, 그래서 일단 결칙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이 어떤 게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행과 열의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837개의 행과 8개의 컬럼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량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보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구직 단념자에 대한 구직 단념자 수에 대한 파생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가중치라는 항목이 있어요. df_mdis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 텐데 이 가중값은 승수를 적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dfmdis에서 일단 가중값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값은 여기에서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구직 단념자 수를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중값을 이제 1000으로 나누어서 이제 구직 단념자 수라고 이제 파생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는 하고 새로운 컬럼에 구직 단념자 수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df_mdis 하고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직 단념자 수라는 새로운 파생 변수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 가중값이 아닌 이 구직 단념자 수 컬럼을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은 연령 5세 단위별 구직 단념자를 그룹화해서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_mdis 하고 일단 실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group by를 해서 연령별 5세 단위 코드를 이제 한번 그룹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화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합계를 구할 건데요. sum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컬럼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게 돼요. 근데 저희는 모든 컬럼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직 단념자 수만 구해보고 싶어요. 그럼 그룹 바이 뒤에다가 이렇게 인덱싱을 해서 구직 단념자 수만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이 인덱싱 하는 거를 뒤에다 해줄 수도 있지만 앞에다가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소괄호하고 대괄호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앞에 있는 소괄호는 이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부르는 소괄호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대괄호는 구직 단념자 수를 인덱싱하는 대괄호고 그 다음에 sum을 통해서 이제 합계를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합계를 df_age라는 새로운 변수에 담아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든 df_age를 이제 연령대 5세 단위 코드와 그 다음에 여기 연령대에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reset 인덱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일단 df에 넣고 이제 재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에다가 다시 이렇게 담아 주었고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제 연령대 이제 5세 단위 코드를 연령대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연령대 5세 단위 코드를 이제 연령대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점 스트링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파이썬에 있는 스트링 액세서를 사용을 해서 파이썬에 있는 스트링 기능들을 이제 비슷하게 판다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스트링하고 0번째 인덱스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 연령대 단위에 있는 앞자리만 가져오게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하고 점 0 대라고 만들어 주게 되면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연령대가 이렇게 앞자리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다면은 이렇게 연령대를 다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연령대를 df에다가 다시 담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에다가 연령대라는 변수를 이제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연령대별로 다시 구직 단념자 수를 그룹화해서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할 텐데요. df에서 연령대 만 이렇게 보게 되면 연령대가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연령대를 이제 그룹화해서 연령대별로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룹 바이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룹 바이 하고 연령대라고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연령대로 그룹화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구직 단념자 수만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구직 단념자 수하고 점 sum을 하게 되면은 연령대별 구직 단념자 수만 합계를 구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는 연령대가 이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구직 단념자 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연령대를 제가 대괄호로 묶어 주었는데 그냥 데이터가 한 개일 때는 그냥 따옴표로 묶어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개라면은 이렇게 묶어 주셔도 묶어 주셔서 이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 리스트 형태로. 하나일 때는 그냥 따옴표로 쓰셔도 상관이 없고 여기 제가 생략을 했지만 by 라는 옵션으로 이제 연령대를 그룹화 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그 연령대에 대한 합계를 구했는데요. df age sum이라는 또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어서 다시 재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df age sum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 주었고요. 이렇게 연령대별 구직 단념자 수를 그룹화해서 합계를 구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반올림을 해서 이 그래프에 나오는 수치하고 유사하게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1000명, 9000명, 24000, 9000명, 그 다음에 11만 명, 83,000명 이런 식으로 이제 1000단위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100단위에서 반올림해서 그래프의 수치와 동일하게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단념자 수를 구했었는데요. 이 구직 단념자 수에서 저희가 컬럼으로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 구직 단념자 수를 인덱싱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괄호를 한 번 더 씌워주게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다시 가져와서 df age sum에서 구직 단념자 수를 인덱싱해서 다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점 라운드 하고 마이너스 3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파이 차트에서 보여지는 단위하고 이제 똑같이 반올림이 되었어요. 그래서 값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15에서 19세 10대는 9,000명, 그 다음에 20대는 24,9,000명, 그 다음에 30대는 11만 명, 그 다음에 40대는 83,000명, 그 다음에 50대는 10만 2,000명, 그 다음에 60세 이상은 12만 9,000명으로 이 파이 차트하고 똑같이 숫자를 구했어요. 그럼 이렇게 구한 값을 다시 df age sum에다가 이제 구직 단념자 수 컬럼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은 컬럼에다가
넣어주고 DFAG 썸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직 단념자 수를 이제 이 파이 차트에 있는 것과 똑같이 가져온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데이터 전처리를 해 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이 파이 차트 직접 같이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